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새벽 3시 10분입니다. 새벽 2시 30분에 서울 용산소방서가 이태원 압사 사고 중간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늘었습니다. 그 직전 브리핑에서는 사망자가 59명이었는데 사망자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100명입니다. 220명이 사상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상자 중에서 지금 심정지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소방당국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는 수십 명이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에 원효로에 있는 실내 체육관으로 옮겨서 임시 안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원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부상자 100여 명은 그 인근 순천향병원 등 서울 시내 전역의 병원으로 지금 이송되어 있고 일부 또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밤이니까 골목을 수색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여성이 많다는 정도고 구체적으로 연령별 파악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상자, 부상자 분류도 지금으로서는 그냥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0시 21분경 헬로윈 행사를 한다면서 이태원에 몰려든 인파가 특히 좁은 골목을 꽉 메우고 있었는데 해밀턴 호텔 옆에 있는 골목이 거기 경사가 진 골목이 있는데 거기서 유명 인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밑에서부터 넘어지니까 위에서 도미노처럼 밀려 넘어지면서 압사가 일어났는데 그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거기 압사 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뒤에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이렇게 사망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하려고 하니까 길이 워낙 막혀가지고 접근 또한 어려웠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현장에 접근하는데 한 2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인파가 밀집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0명 사망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압사 사고 기록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이런 압사 사고가 처음 일어난 게 1959년 7월 17일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압사 사고입니다. 그때 연회 행사가 있었고 갑자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입구 쪽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당시에 67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도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낮에 그 연회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저는 미리 나왔습니다만 67명 사망, 이게 최다 사망인데 이 기록을 깼습니다. 참 깨지 않아야 할 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60년 1월 26일 구정을 앞두고 서울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호남선 열차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31명이 압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 끝나고 나서 양쪽 응원팀이 난투극을 벌리니까 경찰이 최루탄을 쏘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뛰다가 넘어지고 해서 100명 이상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120명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한국에서 났는지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됐습니다. CNN, 뉴욕타임스의 톱 뉴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명 사망, 100명 부상, 부상자 중에 추가 사망자가 생길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누구 잘잘못을 어떻게 따질지 이게 좀 난감합니다. 경찰은 벌써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그러는데 책임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수습이 급한데 경찰은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거 나오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제 누구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발 경찰, 검찰이 수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책임 가리는 거 서둔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또 이런 행사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게 경고를 해가지고 추가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광화문에서 요사이 좌우 대결로 해가지고 이런 집회가 주말만 되면 벌어지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더구나 거기서는 돌발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 많습니다. 누가 무슨 어느 쪽을 격동시켜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닐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퇴근하지 않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뭐 퇴근할 일도 없었겠군요. 결국 출근해서 대통령실에 출근해서 이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덜란드를 방문 중이었는데 지금 귀국 중이라고 합니다. 소방대가 헌신적으로 지금 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BS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니까 누구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느냐. 경찰이 그때 많이 배치되어 있기는 있었는데 주로 도둑 잡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썼지 이런 압사 사고가 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리고 경찰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했지만은 워낙 많이 몰리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조금 진정되고 특히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해방감을 가지고 이렇게 몰려가지고 우발적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냐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사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괴롭히겠다든지 정부를 괴롭히겠다든지 희생양을 만들겠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개인 목적으로 정파적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국민들이 관심 갖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축구 응원하다가 축구장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일어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국민 교양 운운할 지금 계제는 지금 현재로는 못 됩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병고를 당해서 정부나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수습에 임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